안녕하세요. 3월 10일자 지난 화요일이죠. 3월 10일자 중앙일보를 봤더니 굉장히 그 한 전면에 그 내용을 보고서 좀 어텐션이 됐습니다. 그 제목이 잘 나가던 한인 기업 포레버 21도 한 방에 훅 갔다. 김희재라는 분이 써놓은 그 내용인데요. 이 포레버 21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패션 기업인데 1981년도에 우리 그 한국 분 부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LA죠. LA로 이민을 가서 1984년도에 아주 허름한 좀 조그만 가게로 시작한 그런 그 의류 패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30여 년 만에 전 세계 50여 개국에 800여 개의 매장을 내면서 그 미국에서 아주 그 포춘 100 기업들 속에도 소개가 되어지고 또 아메리칸 드림을 일군 한인으로서 또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어지면서 유명해졌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뉴욕의 42nd 스트리트 한가운데 가면 말이죠. 그곳에 그냥 그 Forever 21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그 패션 몰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지난 작년 9월 달에 파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산을 하고 지난 2월 말에 결국 회생을 하지 못하고 재정 파산을 한 이후에 매각이 되어 버려서 최초에 시작했던 포에버 22를 시작했던 그 한인 부부와 그 가문이 그것을 다 이렇게 손을 놓게 됐기 때문에 아마 이 기사에서 Forever 21도 한 방에 훅 갔다. 한 방에 훅 갔다는 말이 참 여러 군데 쓰이긴 하는데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김희재 씨가 왜 Forever 21이 망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Forever 21이 그 확장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굉장히 큰 대형 오프라인 몰을 만들어 가지고 막 1층, 2층, 3층, 4층 한 빌딩 전체가 Forever 21. 그래서 규모의 경제로 그냥 막 밀고 나갔죠.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면은 굉장히 꽤 오랫동안 이렇게 그 전시된 옷을 보면서 옷을 살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가격이 아시겠지만 쌌습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인 매장을 그 큰 매장을 계속 늘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가 굉장히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투자 대비 매출이 엄청 났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점점점 지기 시작하고 아마존을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매장들이 엄청나게 뜨면서 이 온라인에 관련된 대처를 포레버 21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원래 자기들이 하던 방법대로 매장을 늘려갔으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이 김희재 씨가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뷰카한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뷰카? 뷰카라는 게 이제 VUCA라고 하는 이 그 이니셜을 모아놓은 단어인데요. V가 뭡니까? 그 V가 volatility가 뭐냐면 이제 이 뷰카한 세상이라는 게 약 뭐 한 20여 년 전부터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던 그런 내용들,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인데 요즘 이 시대가 꼭 그런 뷰카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의미에서 V가 volatility가 뭐냐면 그 유동성이 굉장히 심한 시대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뭔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그냥 유동성이 엄청 여러 영역에 있어 유동성이 엄청 심한 그런 그 시대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volatility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U는 뭐예요? certainty가 뭐냐면 이제 명백한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uncertainty 하다 그러면 이 세상이 그 명백하고 분명한 어떤 것들이 없는 그런 시대다 하는 것을 uncertainty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죠. C는 뭐냐면 complexity. complexity라는 건 당연히 이제 complex하다라고 하는 건 복잡하다는 얘기잖아요. complexity. 이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다. 단순한 세상이 아니다. 단순한 시대가 아니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그 A는 ambiguity. ambiguity는 뭐냐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유동성이 심하고, 그 다음에 그 명백한 기준이 없고, 그 다음에 굉장히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것을 이 시대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예요? 예,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렇게 뷰카한 세상으로 바라본 것이죠. 4차 산업혁명 그러면 또 무엇을 떠올리냐면, 이 4차 산업혁명은 진짜 굉장히 빨리 변화하는 그 세상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딱딱 변하면 그 변화된 것이, 이게 변화된 것이 이거구나, 그러고 이해하려고 할 때쯤 되면 또 뭔가 변화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변화된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이해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뭐가 개입되냐면 뷰카가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애매하고 모호하고 그다음에 불확실하고 아주 복잡하고 그냥 유동성이 심한 그것들 다 꿰뚫어 가지고 뭔가 변화를 딱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하는 순간 또 변화가 되어지죠.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뷰카한 시대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김희재 씨가 이야기한 것은 이렇게 빨리 변하니까 변하는 세상에 대응하는 대응자들은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고 저게 또 변했네, 저게 또 변했네, 아이고 뭐 나는 맨날 눈 뜨면 변할 거 한 10년 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변한 것을 좀 알아채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변화하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민첩하게 자기의 역량을 그 민첩하게 발휘해서 변하는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김희재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네, 이야기가 나왔네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여러분 4차 산업 뭐라고요? 혁명이에요. 혁명, revolution. 혁명이라는 말이 뭘까요? 혁명이 일어났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얘기 들었다면, 혁명이 일어났다는 뜻이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하던 모든 어떤 어떤 법률적인 것, 또는 구조적인 것, 또는 습관, 행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우리는 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완전히 그 세상이 뒤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혁명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관습과 철학과 습성을 가지고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적응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늘 해오던 대로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 시대에 도대체 그 혁명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여러분 이를테면 혁명이 일어나서 혁명정부가 세워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혁명정부가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통치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통치의 이념과 방법을 이제 발표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혁명정부가 그 치리하는 나라에서 잘 살려면 뭘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혁명정부가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중요한 그 치리 내용이 뭐냐, 정치적 내용이 뭐냐, 범주적 내용이 뭐냐 하는 것들을 알아야만 그 혁명정부의 정부가 그 치리하는 세상 속에서 잘 적응해서 살 수가 있듯이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4차니까 3차까지 있었겠죠.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우리 다 알듯이 이건 혁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그 아카데미 세미나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1차 산업혁명 증기, 2차 산업혁명 전기, 3차 산업혁명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대부분 다 지나놓고 나니까 이게 혁명이었네. 그래서 이제 명명하기를 그때가 1차 혁명, 그때가 2차 혁명, 그때가 3차 혁명,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졌는데요. 사실 4차 혁명은
지난 2016년 1월 달 다보스 포럼에서 지금부터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에 돌입했습니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것들을 갖다 그냥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된 혁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 시기, 이 시대에 그 혁명의 본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핵심적인 단어들. 2016년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되어졌던 것들인데, 예를 들면 뭐 AI, 인공지능. 이 AI, 인공지능, AI란 말이 인공지능으로 통하게 된 거는요. 같은 그 2016년도에 구글 인공지능과 알파고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 일어났을 때 그때가 그 분수령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이전까지는 AI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조류독감, AI 조류독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 낯설었던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세돌이 전 세계를 향해서 구글과 함께한 그 어떤 면에서는 흥행이죠. 어떤 면에서는 구글의 홍보죠. 그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한테 AI가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조류독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그 직면하고 있고 이미 경험하고 있고 내 손안에 든 스마트폰에 AI가 이미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 개발되어질 때 우리에게 이 AI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이 4차 산업혁명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외에 이제 뭐 3D 프린터, 3D 프린터는 이미 음식도 3D 프린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어 버렸고요. 그다음에 뭐 그 자율주행차 지금 계속 그 실험 중이긴 한데 그 구글이라든지 여러 그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차를 완전히 이제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자율주행차뿐 아니라 이제 또 뭐 VR이라든지 AR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드론을 가지고 그 유통 배급의 혁명까지 일으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드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드론도 4차 산업혁명 정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AI, 그 다음에 3D 프린터,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또 뭐예요? VR, AR, 뭐 드론, 기타 빅데이터 여러 가지의 어떤 그 4차 산업혁명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적인 그 산업 기술의 내용들에 있어서 빼놓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것들이 전부 다 그 인터넷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IoT 아시죠? 인터넷 오브 띵스. 이 IoT라는 게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인데 이 인터넷으로 기반하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이 가장 취약한 게 뭡니까? 맞아요. 해킹이란 말이죠. 해킹되는 순간 뭐 AI가 말 잘 듣는 AI가 탑재된 로봇가 어느 날 갑자기 해킹이 되어지면 나를 죽여버릴 수 있는 적이 될 수도 있고 말이죠. 자율주행차가 해킹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분명히 동대문 가려고 했는데 얘는 뭐 남대문 가거나 북한을 가거나 지 마음대로 막 떠돌아다닌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버리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의 중요한 기술들이 해킹이 되는 순간 큰일 나죠. 그런데 이 해킹을 막을 수 있는 해킹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예요? 맞습니다.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반 기술,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기술로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됐죠. 사실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이 혁명의 기술들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왜 4차 산업혁명의 블록체인이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블록체인이 생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산업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우리 다음 수업 시간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문화예술 콘텐츠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